안녕하십니까? 정수현입니다. 중반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요령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세력을 이용하라는 건데요. 자, 세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튼튼한 벽이죠. 실질적인 영토는 아니지만, 집은 아니지만은 튼튼한 벽으로서 그거를 전투에 잘 활용한다면 굉장한 이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반전을 잘하는 요령으로 먼저 자신의 두터운 곳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한번 보시죠. 자, 흙에 튼튼한 벽이 있습니다. 자, 튼튼하게만 하지 실질적인 실리는 없는 거죠. 집은 없습니다. 자, 그런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 벽이 날일자한 모양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럴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흙이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든지 하면은 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양을 갖추겠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갖춰버리면은 흙은 이 튼튼한 것을 잘 못 써먹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기의 튼튼한 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강력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기서는 일단 축이 유리하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식으로 건너붙이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죠. 자, 벽이 이렇게 두면은 흙은 이렇게 끊어서,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끊는 것은 싸움을 거는 수인데요. 위쪽에 흙의 튼튼한 벽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모는 축은 되질 않습니다. 축이 쭉 나가게 되면은 이쪽 돌에 걸리게 되겠죠.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벽은 뻗는 정도죠. 자, 일단 흙은 끊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벽을 양분하는 데 성공했어요. 기자절하다 그런 말이 있죠. 바둑돌은 끊어야 맛이다. 끊는 데서 묘기가 생긴다 이런 뜻인데요. 바로 이런 장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끊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잘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밀어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투의 기본이 안 된 그런 수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끊어서 흙이 벽을 공격하자고 했는데 어느 쪽이 주요한 목표가 되겠습니까? 이 두 점입니까? 아니면 이 두 점입니까? 자, 아무래도 우변 쪽 벽돌이 더 주요한 목표물이 되겠죠. 자, 공격하려는 목표물, 그쪽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둔다면은 벽은 여기를 두 점머리를 두들기게 되고, 자, 이렇게 나올 때 도구를 친다든지 해서 안에서 삶을 도모하는 수가 성립이 되겠죠. 이 돌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밀어서 강화시켜줘 버린다면 이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밀어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밀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쪽을 노리는 듯 하면서 사실은 이 주요 타겟인 이쪽 오른쪽을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두 점머리를 두들긴다고 하면은 좀 뻗어나가서 조금 전 모양에 비해서 102점이 살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벽이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설사 벽이 산다 하더라도 흙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하면은 그건 봉쇄를 해야 되겠죠, 일단. 두터움을 이용해서 봉쇄를 합니다. 제치면은 우선 가만히 뻗어나와도 되겠죠. 자, 이 안에서 벽이 과연 살 수 있을지 살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구쳐서 살자고 하면은 또 근거를 빼앗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살기가 어려울 텐데요. 설사 여기에서 벽이 뭔가 이리저리 잘 두고 흙이 좀 공격을 잘못해서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끊어둔 이득이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튼튼한 곳에서 끊어 싸움으로써 살려준다 하더라도 다른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중반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령으로서 자기 돌이 튼튼한 곳에서는 강하게 두고 싸움을 걸어라는 얘기죠. 자, 자기 돌이 튼튼한 곳에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싸울 데가 없습니다. 이 모양처럼 튼튼한 상황에서는 이 전투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모양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죠. 오른쪽은 오른쪽 상황은 좀 무시를 하고요. 지금 왼쪽 백에 대한 그런 중반 작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에게는 이쪽 방면에 튼튼한 벽이 있죠. 한 칸씩 뚫려 있지만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것이 튼튼하다는 전제하에서 왼쪽 백진에 대한 작전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모양에서 일반적으로는 중앙 부분에 모자 씌우는 정도로 해서 가볍게 삭감하는 작전이 바람직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이쪽 방면을 지켜주더라도 중앙 쪽을 적당히 삭감을 해서 주겠다는 아주 온건한 그런 전술인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작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튼튼한 돌이 이 돌이 무력해지기 때문이죠. 이 튼튼한 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건하게 둘 이유는 없죠. 자, 그렇다면은 그건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튼튼한 세력이 있는 만큼 여기서는 보다 강력한 작전을 구사해야 되죠. 튼튼한 곳에서, 두터운 곳에서는 강하게 두라고 했죠.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는 튼튼한 벽이기 때문에 이쪽을 뛰어들거나 또는 이쪽을 뛰어들 수도 있죠. 지금은 좌상귀 쪽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더 보통이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강하게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뛰어들어가서 잘못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쪽 방면에 튼튼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쉽사리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식으로 귀를 지켜온다고 하면은 가볍게 한 칸 뛰어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이 세력하고 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어떤 다른 작전을 구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돌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포위해 올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도 주변에 튼튼함이 있기 때문에 이 돌 살리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흔히 쓰는 이 들여다보는 수를 쓰고, 자, 그러면은 백은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놓고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백은 뒤쪽 3-3을 막아야 되겠죠. 자, 이때 흑은 중앙으로 밀고 나가자고 하고, 자, 지금 중앙 쪽으로 한 칸 뛰면 오른쪽 세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막지 않을 수가 없죠? 이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변 쪽에 있는 돌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안쪽으로 젖히는 수는 없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막아야 되는데, 네, 가만히 이어지면은 단점을 노려서 선수가 되죠. 자, 백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 않으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져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호구되는 급소를 두면은 간단하게 사는 거죠. 백진 속에 들어가서 약간의 실리를 얻고 깨끗하게 살았죠. 자, 이렇게 되고 보면은 백이 공격하면서 생긴 외세도 이 세력에 맡겨서 별 쓸모가 없습니다. 살고 나서 생긴 백의 외세도 별 쓸모가 없다고 하면은 침입하는 작전이 분명히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쪽 세력이 강한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 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침공을 단행하는 것이 좋은 전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돌이 강한 곳에서 중반전의 전술의 강도를 결정할 때 강력한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은 전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